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9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예, 김세욱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자, 오늘 미디어 스크랩을 먼저 해볼 텐데요.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금준경 기자 한 몸으로 열일하시는 금준경 기자가 쓴 건데 방통위 조선일보 반박 지상파 JTBC 지원 검토 없었다라는 제목인데요. 지상파와 JTBC의 특정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 검토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방통위가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조선일보 기사도 잘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이런 기사가 이걸 있었다니.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네. 조선일보가 30일 날 지면에 조선일보 좀 열심히 읽고 살아야지. 요즘은 조선일보가 가장 핫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핫합니다. 조선일보만 읽으면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어떻게 잘못 돌아가는지. 네.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잘못 돌아가는지. 요즘 뭐가 이들의 불만인지를 알게 되죠. 정부가 조선일보에서 정부가 가짜뉴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직접 팩트체크용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MBC 뉴스 인사이트, SBS 8뉴스의 사실은,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등 지상파 방송과 일부 종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30일자에 참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저널리즘 토크쇼 J와 뉴스 인사이트. 자, 이 보도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밝힌 발언을 인용해서 작성됐는데요. 송희경 의원은 정부의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대책 문건에 나오는 프로그램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방통위가 야당 의원들이 편파성을 우려했던 방송사 프로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어느 국민이 이 프로들이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관련돼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기사에 보도된 팩트 체크 프로그램은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방송 중인 프로그램을 예시한 것으로서 방통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띄엄띄엄 읽었나 봐요. 송희경 의원이. 이름이 짝 써있으니까 아니 이거한테 돈을 준다는 거야 이렇게 읽은 건가요? 자, 아무튼 미디어 오늘이 28일 공개한 문재인 정부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대책 문건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요. 문건은 그러니까 저널리즘 교육 등 활성화를 언급한 다음에 하단에 팩트체크 프로그램의 예시로 관련 프로그램들을 쭈루룩 언급을 하고 주요 언론사에서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방영이라고만 써 있다고 합니다. 즉 현재 방송 중인 팩트체크 관련 프로그램 이름을 나열한 것이지 특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송희경 의원이 문건 내용을 확대 해석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 이거는 띄엄띄엄 읽은 거야.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도적 오독인 거죠. 네, 의도적으로 오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전선동하는 주장을 했고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를 인용해서 지원 검토라고 명시하면서 완벽하게 사안이 왜곡된 그런 상황인 거죠. 조선일보는 요즘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한 얘기들을 그냥 다 따옴표 처리하면서 받아 쓰고 그리고 이제 마치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의원이 말하면 그걸 그대로 다 믿고 검증을 하나도 안 하고 검증을 좀 해봐야죠. 네. 이거는 검증이랄 것도 없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국감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확인을 할 거면은 자료는 뭐 보통 이제 의원실들이 약간 자료를 내고 아니면은 막 말을 하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기자가 나중에 자기가 만약 자료가 안 나왔던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나중에 추후 자료를 받아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네. 확인을 하면은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사실 딱 문건을 보면은 이게 그냥 정말 예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건 자체를 보면 사실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주 문맥을 못 읽는 사람이 아니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근데 저는 기자가 그렇게 문맥을 못 읽으면 좀 약간 자기 직업에 대해 다시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인가를 확인할 거면은 일단 국감장에 거기 방통위 직원들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 뭐 여기 내가 국회 출입 기자라 모른다라고 하면은 방통위 출입 기자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거쳤다라는 게 굉장히 웃긴 거죠, 이거는.
이번에도 미디어오늘 보도인데요. 뉴스타파와 셜록이 쓴 그 보도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지금 뭐 떠들썩하죠. 그거 보느라 요즘 저도 이 바쁜 와중에 그런 거 찾아서 보느라 아주 재밌습니다. 그 이제 양회장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사실 제가 그 웹하드 업체라면서요. 근데 그 웹하드 업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도 저는 몰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분이 굉장히 폭력적인 아주 이상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회사도 아주 그 굉장히 공포스럽게 운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이 보도는 탐사보도 매체인 셜록이 뉴스타파와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셜록의 대표 박상규 기자는 2년 전 제보를 받고 사건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년의 취재 노동과 국내에서 보기 드문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간의 협업으로 만들어낸 산물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을 이게 이제 워낙 핫하니까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어. 그죠? 너무너무 잘 팔릴 것 같은 보도잖아. 그러니까 보통 다른 거는 또 뉴스타파에서 백날 보도해도 절대 보도하지 않는데 31일자 주요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가운데 양진호 실명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매체는 10곳이었고 주류 매체 대다수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뉴스타파를 언급하지 않고 보도한 매체가 있는데 조선일보와 한국경제. 야 진짜 이런 거에 있어서도 딱 티가 나네요. 그죠? 뻔뻔함이. 조선일보는 12면 직원 폭행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기념하게 영상 찍어라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그 관련된 그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등등의 내용을 하면서 뉴스타파와 셜록을 한 온라인 매체라고만 명명했고요. 이 매체들의 영상 화면을 실으면서도 사진 설명조차 덧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일보랑 TV조선 보도하여서 이렇게 캡처하면 다 적어주는데 말입니다. 저희도 한 일간신문사 이렇게 유명한 일간신문 이렇게 해줄까 우리는? 좀 몇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분. 그러니까 1등 신문이라고 자칭하는. 자, 한국경제도 같은 날 31면에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 직원 폭행 영상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날 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다른 언론은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라고 분명하게 출처를 밝히면서 보도를 했다고 해요.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가 과거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보도 때와 비교하면 출처 표기를 제대로 하는 언론이 늘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 보도는 영상 자체가 중요한 뉴스인데 지상파를 포함해 여러 방송사들이 뉴스타파 셜록 로고를 블러 처리한 채 말미에 자막으로 언급하는 건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지적을 했네요. 그러니까 저도 시민보 기자랑 똑같은 생각인데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뭐 좀 나왔다. 그리고 보도도 많이 해줬다. 물론 이게 과연 이 보도의 그 어떤 이 보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앞으로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잘 팔리니까. 잘 팔릴 만한 내용이어서 그랬다는. 양진호라는 이름이 포털에서 지금 며칠째 계속 1위가 되고 있어요. 검색어 1위가. 너무 근데 진짜 그렇긴 하더라. 자, 그러면 아무튼 이런 내용을 오늘 전해드리고요. 언론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은 진실은 민원연을 부릅니다. 민원연이 있어 언론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큰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제는 주성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영남대학에 대해서는 1988년 문광희 국감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민원연 주성치. 너도 알았잖아 특집.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오, 연기력이 점점 연기력이 점점 뛰어나집니다. 뭘 알았습니까? 네. 나는 몰랐는데 난 아무것도 몰라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요? 뭐가 특집이라는 거죠? 네. 이게 제가 특집을 유지하라는 이 과제를 받은 다음에 네. 진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목에 대한. 너무 힘듭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 박근혜 정부 시절 방통위원회에서 발주한 그 정책 보고서가 있는데 이제 2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작성한 보고서라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2천만 원 정도 들여 작성을 했는데 전혀 이제 활용하지 않았던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지상파와 종편 등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북한 관련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런 평가들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눈길을 좀 끄는 게 종편의 보도, 특히 이제 종편의 그 보도 프로그램과 이제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 북한 관련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평가를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특집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네. 저희도 이제 종편 프로그램들 보면서 네. 북한 관련된 보도나 뭐 시사 토크쇼에 대해서 문제 제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저는 때. 그냥 딱 종편의 북한 관련 방송은 약간 희화하고 무시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소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북한 들어요. 인사들이나 뭐 네. 이렇게 사회나 이런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 밤의 사무처장 우리 집 남편께서 거의 전문가입니다. 네. 너무 많이 봐. 종편에? 제가 미쳤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야.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그 약간 히히닥거리는 그런 방송들 토크쇼 그다음에 북한 여성이랑 같이 뭐 어디 막 MT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연예인들이 같이 하는 방송 별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정말 몰입해서 너무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래? 근데 자기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어떤 여성 특히 그게 북한 여성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면서 그것도 좀 예쁜 여성들 위주로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자기가 보기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사람들이 제어가 안 돼가지고 주책 없이 또 북한의 진실을 그냥 얘기를 툭툭 한대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북한이 잘 사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대목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되게 선전선동한 그 어떤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힘들고 뭐 엄청나게 자유 하나도 없고 막 이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툭툭 하는 말들 속에서 의도치 않은 내용이 그냥 퉁퉁퉁퉁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기는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겠지만 자기는 그거를 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말을 좀 시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좀 짜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탈북인들, 탈북인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소비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저는 그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믿을 게 못 되는데 그냥 북한을 가지고 북한을 소재로 해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소재였죠. 문재인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욕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이런 이 두 개로 거의 한 2, 3년 지탱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방송사다 보니까 그 시절에 이런 방송들은 굉장히 문제가 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어쨌거나 좀 희화하고 북한 체제를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도 비슷해요. 내용을 보면은 종편 채널에서 북한 통일 관련 정보는 뉴스의 주요 아이템 중 하나이고 이들 채널이 생산하는 북한 통일 관련 정보는 갈등적 사안에 치중되어 있어 북한에 대한 적대적 관점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빈도가 높은데 종편을 중심으로 방송되고 있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북한 통일 아이템 역시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정보, 편가르기와 일방적 공격, 극화와 과장, 위기를 과장하는 예측, 이념적 적대감 조장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뭐 저희가 뭐 생각하는 거랑 거의 다르지 않는데요. 거의 다르지 않은데요. 이제 오랜 시간 누적된 남북의 적대감 해소와 통합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방송, 특히 종편의 북한 관련 보도와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 이제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이렇게 갈등이나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걸 박근혜 당시 정부도 또 방통위도 전혀 모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연구로까지 그리고 이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전혀 활용하지 않고 왜 모른 척하고 있었는가. 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의 특집 제목은 너도 알았잖아가 된 겁니다. 이게. 네, 그러면은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보고서 제목이 뭐죠?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방송 통신 분야 단계별 전략 및 추진 방안 연구, 방송 콘텐츠의 통일 지향성 평가 척도 및 단계적 개발 방안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보고서입니다. 교수들 아이가 말 어렵게 하는 건 참 제주도 좋아. 제주도 좋아. 2015년 5월에 방통위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발주를 하고 그해 12월에 윤성민 교수팀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방통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측에서 입수를 했는데요. 10월 31일자 경향신문 신면에 이 보고서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3단 분량으로 기사가 게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내용이 꽤 흥미로워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실에 전문을 요청을 해서 봤거든요. 빨리 저 칭찬해 주세요. 민원연 단독인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의원실을 통해서 구해야지 되는 거고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어요? 이게 전문은 제가 일단 그냥 의원실이 제 편에서 의원실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은 사실 이거를 자기네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2천만 원이나 들어갔어. 발주를 했으면 그 결과물을 정상적으로 당연히 공유해서 우리 보라고 만든 거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자 일단은 보고서 내용 그러면은 그 모니터 기간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죠. 예, 보고서는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 동안 KBS 1TV와 2TV, MBC, SBS, EBS 등 이렇게 지상파 5개 채널과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이런 종편 4개 채널 그리고 CJ ENM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 TVN 채널 등 이런 모두 전체 10개 채널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 북한 통일 관련 뉴스 그리고 시사 토크, 시사 다큐, 토론, 오락 그리고 특집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제 지상파와 종편의 뉴스 그리고 종편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좀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일단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 분석 결과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우리가 못했으니까 누가 해줬으니 좀 들어봅시다. 결과를 제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서 이제 이 분석 결과를 기술하기 전에 이제 적고 있는 우리가 뭐 이 연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뭐 그동안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여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종편 시사 토크쇼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편 등장으로 인한 방송시장의 선정성과 정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의 확대는 이미 개국 전부터 우려의 지점이었고 이는 종편 개국 후 몇 년이 지난 현재 매우 자명한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대표적으로 재현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종편 채널의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종편 시사 토크쇼에 대해 다른 학자들이 논문에서 평가한 내용들. 이를테면 진행 양식이 사담의 형태를 따르고 진영 논리를 강조하고 있어 개인의 주관적 의견과 감정을 강하게 표출시키고 이념적 적대감을 조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종편의 시사 토크쇼 집중 편성은 경제적 압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가치와 민주주의 및 공공성을 해치는 반대급부의 결과가 수반되고 있다. 종편의 선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한 것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차장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편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비판과 우려는 통일, 북한 관련 아이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들 아이템들은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정보, 편가르기와 일방적 공격, 극화와 과장, 위기를 과장하는 예측 등 이들 프로그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여과 없이 재현되곤 한다. 오히려 다른 주제의 아이템들에 비해서 북한, 통일 관련 아이템에서 종편 시사 토크쇼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좀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편이다. 자, 보면 뭐 민원연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내용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송을 했길래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를 사례들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죠. 예, 보고서는 이런 특징, 그러니까 왜곡이나 편가르기, 과장 이런 특징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채널은 TV조선과 채널A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언급한 TV조선 프로그램은 당시 이제 TV조선의 간판 시사 토크쇼라고 할 수 있었던 장성민의 시사탱크였는데요. 네. 분석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북한 통일 관련 아이템들의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정은 이딴 피해 숙청, 북붕괴 부메랑 만나. 김정은 살벌한 공포정치, 권력층 이탈 부작용 심각, 북 공포정치로 강경파 득세, 핵 소형화 단계 위협.
북인권사무소 설치 반발, 무자비하게 징벌 경고. 이런 제목들이었어요. 네네. 보고서는 이런 제목들과 내용들을 보면서 거친 언어와 부정적인 단어 그리고 극화되고 과장된 연출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 A의 대표 이제 시사 토크쇼로는 직언직설을 언급을 했는데요. 분석 기간 동안 직언직설에서 다룬 아이템들을 보면 제목이 좀 웃겨요. 북한 기쁨조 고위층 남성 골라서 결혼. 북군부 2인자 현영철 처형 졸면 죽음. 날로 살찌는 김정은, 샴페인 때문 이런 제목들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 정치 권력과 북한 사회를 희화화하는 아이템들이 다수 편성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MBN에 대한 분석 결과도 있는데요. MBN은 뉴스 앤 이슈를 이제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꼽았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 김정은, 고모 김경희 독살, 쿠데타 모의 가능성, 김정은이 휘두른 숙청의 칼날 이런 제목의 아이템들을 다뤘고 보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만한 사건의 부정적 요소와 갈등설을 부각하는 편향적이고 선정적인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게 우리보다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모니터 기간을 이렇게 한정해서 뭐 2-3달밖에 안 하면은 사실 좀 새끈한 것들 많은 거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예전에 한때 했었죠. 2015년에 저희는 그러니까 2015년 1월에 한 달 동안 한겨레 21에서 이제 돈을 줘가지고 무려 100만 원씩이나 주셔가지고 제가 사람 4명을 써서 종편 시사 토크쇼 전체 내용을 다 분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진짜 100만 원으로 그런 보고서를 썼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입니다. 저 여기 2,000만 원짜리 이거보다 우리 게 훨씬 나은데. 근데 그때 그 보고서는 진짜 좋았어요. 제가 그때 처장님한테 그래서 이거 원고 청탁도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게 10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참 저비용 고효율로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제가 사람들을 착취했겠습니까? 저는 맨날 밤새고 그거를 그 초안을 가지고 이제 뒤집었다 엎었다 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MBN 뉴스파이터에서 북한이 미인계로 해외 인사의 아이를 임신시키는 씨바지 공작단이 있다라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게 뭐 별거 다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씨바지 공작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거기 금성학교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고 그 북한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아이를 집어넣기 위해서 부모들이 난리가 났고 집어넣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당 간부들하고 이렇게 당 간부에게 간택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학교를 서로 넣으려고 북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패널이 이때 당시에 일부 재야 인사가 북의 성상납을 잊지 못해서 북한을 고정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물론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때 스님이 뭐 갔었다라는 얘기도 스님이 여기 가가지고 이제 방북했던 스님이 씨바지 공작단에 한마디로 이제 당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해서 이걸 뉴스파이터에서 했다고요? 네네 했었어요. 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냥 이런 방송들을 다 막 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막 여기저기 방송사는 다 나왔는데 JTBC의 문제점은 전혀 안 나왔거든요. 혹시 JTBC도 뭐가 걸린 게 있나요? JTBC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3개 채널의 시사 토크쇼보다 좀 늦게 오후 시간대에 이제 그 시사 토크쇼인 5시 정치부 회의를 편성을 했습니다. 좀 되게 뒤늦게 편성했잖아요, 이거를. 네, 보고서는 JTBC 정치부 회의와 KBS를 같이 이제 했어요. KBS 1TV에서 편성한 시사진단을 함께 분석을 하면서 이들이 발굴하는 아이템 대부분 역시 현재 한국 사회, 특히 정치 권력이 강조하는 의제와 가치에 편중돼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TV조선, 채널A, MBN과 달리 도를 넘는 과도한 편향성과 선정성을 경계하고 예의와 품격을 강조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편의 북한 관련 이게 저희는 지금 시사 토크쇼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 관련 뉴스도 만만치 않은데 뉴스 분석 결과도 있나요? 예, 보고서는 뉴스 장르에서 북한 통일 관련 정보를 가장 적극 생산하는 채널은 종편 채널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상파 메인 뉴스들의 경우 회당 북한 통일 관련 정보를 0.15개에서 0.44개 정도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했다고 해요, 당시에. 근데 방송사별로 보면 KBS가 회당 0.44개로 이제 가장 많이 방송을 하고 있었고, MBC가 0.36개, SBS가 0.15개였습니다. 그런데 종편의 메인 뉴스에서는 북한 통일 관련 아이템을 회당 0.25개에서 1.37개까지 이제 좀 제작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지상파와 비교하면 최대 3배가량 더 많은 결과인데요. 채널별로 보면 TV조선이 회당 1.37개로 가장 많았고 채널 A가 1.26개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MBN은 0.72개, JTBC는 0.25개였습니다. 네. 역시나 TV조선과 채널A가 가장 이제 북한 관련 아이템을 많이 자주 다뤘다. 우리 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김정은의 이마에 상처는 왜 났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맥주를 마시다가 건배하다 이렇게 탕 부딪혔다는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의 그 재연까지 보여주면서 하는 진짜 웃기는, 그리고 뭐 북한 군복이 어쩌고 하면서 북한 군복이 얇다고 막 제작진들이 맞아. 뉴스 PD 시간에 PD들이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고 거의 홈쇼핑처럼, 그러니까 별짓 다 하는 그 TV조선과 채널A의 북한 관련 보도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김미성 기자는 북한 맞아요. 군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군복 입고 나와서 이게 군복입니다 이러면서 브리핑했어요. 질이 낮습니다 막 이러면서. 예, 북한 최신 군복인데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바느질과 마감 상태로 북한군 실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미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년 전부터 본격 도입된 북한의 최신 군복을 직접 입어봤습니다. 중간 사이즈인 4호입니다. 제 키가 165cm인데 이렇게 딱 맞습니다. 우리의 구형 군복과 비슷한 얼룩무늬지만 바느질은 엉성하고 그렇게 주책을 떠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뉴스 아이템의 제목들을 이렇게 좀 이 모니터 당시에는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됐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먼저 이제 두 번째로 북한 통일 관련 아이템을 가장 많이 제작했다고 하는 채널A의 기사 제목을 보면 고모 독살령의 진실은 현영철 처형 주민도 알까? 김정철 옆 여성은 부인? 남북 대화하자 성명 발표. 속내는 두 얼굴의 북 김정은 미사일 통쾌하게 맞았다. 그래도 불안한 김정은 간부 자택 밀착 감시. 북 현영철 숙청된 진짜 이유 따로 있다. 북 16년 만에 한강 침투 훈련 기습 도발 가능성. 이렇게 약간 물음표 붙은 딱 되게 제목이 많아요 보면. 그렇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거든. 확실한 게 없으니까. 보고서는 채널A의 일련의 보도 아이템들에 대해 추측성 기사와 적대적 태도, 위험에 대한 과장이 곳곳에 묻어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방송했던 그 TV조선 아이템들을 보면 북한 외교관 추태, UN 회의장 쫓겨나, 어제까지 북한 TV의 대남 심리전, 북한 공포정치 경악, 옛 스승들 초청. 뭘까 이게? 너무 희한한 일, 북한 인권 왜 침묵하나, 오이사 주치 5년, 북한은 공동조사 궤변, 성매매 수렁 빠진 탈북 여성들 뭐 이런 제목들인데요. 보고서는 그 TV조선 이런 아이템들에 대해 평화 통일이나 사회 통합을 지향하기보다는 좀 반북과 갈등의 상황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다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른 종편 채널들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보고서는 MBN에 대해선 그 다른 종편 채널들에 비해 북한 문화와 사회 현실을 비추는 아이템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방송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 아이템들을 보면 한국 밥솥 인기, 북한에서도 명품 대우, 북한 인기 처녀 변화하는 선전술, 비아그라 팔다 적발된 북한 식당, 북한 태블릿 PC 출시, 성능은 글쎄, 평양국제공항 신청사 완공, 리설주 김여정 태우고 시찰 뭐 이런 제목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내용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MBN에서 아니 밥솥 뭐 인기 이런 걸 할 수가 있나? 태블릿 PC 출시, 성능은 글쎄, 인기 처녀 변화하는 선전술, 비아그라 팔다 적발된 적발해야죠. 아니 약간 아니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지. 근데 좀 확실히 근데 각 방송사마다 차이점이 좀 있어요. 보면 네.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는가. 조금 더 선정적인 매체가 사회문화 있고. JTBC 뉴스는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 이슈에 비해 통일 북한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JTBC 뉴스룸에서 통일 북한 관련 뉴스를 보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시기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통일대방론이 이제 선전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방통위에서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원하니까 일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할지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런 의도로 이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편이 특히 TV조선과 채널A가 북한을 적대시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쪽으로 보도를 하고 시사 토크쇼를 그런 마찬가지로 북한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통일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보고서가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셈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방송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 보고서는 활용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런 재미난 보고서가 나왔는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편을 비호한 건가? 약간 이거는 누가 봐도 종편이 이상한 짓, 종편의 북한 관련 보도가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보고서거든요. 그럼 종편을 비호했을까? 아니면은 뭘까? 한번 각자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해봅시다. 저희도 종편 같이 되는 건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평가해보는 거지. 왜 그랬을까? 일단 제 생각엔 그냥 자기들한테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통일 대방론 하고 있는데 네. 종편에서 굳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를 공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조선일보에서는 뭐 통일이 미래다 이래가지고 뭐 계속해서 특집 기사 계속 쏟아내고 있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종편은 우리 말을 안 듣는데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조선일보처럼 통일은 미래다 이런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되지 않나? 뭐 아무튼 저는 종편을 감싸는 측면이 전 있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김석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종편이 박근혜 정권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박근혜 정권에서 통일 대방론을 말했지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냥 하나의 선전을 하는 캐치플레이즈 같은 느낌이었지. 실제로 통일을 위한 뭐 어떤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뭔가 노력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선일보는 잘 읽었다. 시류를 잘 읽었다. 저게 진짜는 아니었다.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제가 우리 남편이랑 이 얘기를 여러 번 이제 그런 식의 방송을 너무 많이 보는 그 남편에 대한 비난을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북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자기는 통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탈북자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북한 얘기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실수로 자꾸 실제의 북한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밥솥 얘기도 그때 이제 굉장히 초창기에 그 밥솥 얘기가 나왔어요. 쿠쿠가 간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이제 간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 사서 그 남한 밥솥을 쓰려고 예전에는 일제만 썼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그 일제 코끼리 밥솥 그거 이제 안 쓰고 그 국내산 그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거를 그냥 방송에 나와서 해요. 탈북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뭐가 제일 미쳐버리겠냐면 이 소리가 뭐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쿠쿠 막 이러잖아. 이게 안 나와야 돼. 들키면 안 되는데 그게 자꾸 나온다는 거야. 그 음성을 그걸 뜯어가지고 그 소리가 안 나게 이게 해야 되고. 한국말이야. 예. 그런 얘기를 막 방송에서 그냥 툭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밥솥을 사람들이 저렇게 쓰는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막 뭐 정말 동토의 왕국 그래가지고 막 전혀 우리 거를 어떻게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2015년 당시에도 그런 내용들이 그냥 방송에서 툭툭 나와버리는 거야.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웃겼던 건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특별심의위원인가 뭔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2015년 16년까지 제가 그걸 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정말 웃겼던 게 그 심의는 아마도 보수단체에서 낸 것 같은데요. 그 채널A의 이만갑 있잖아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거를 심의를 냈어요. 네. 근데 왜 냈냐면은 그 방송이 북한을 찬양한다는 거야. 너무 웃기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실제 방송 심의 들어온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제 뭐라 하냐면 방송에서 북한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들려줘요. 앞부분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전주를 들려주면 그 거기 나오는 그 패널들이
뭐 스톱 그런 다음에 그 노래가 뭐라고 알아맞히고 따라 불러야 돼. 가족 오락관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있잖아. 딱 그 게임, 그 게임을 하는 거야. 앞에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우린 전혀 모르는 북한 노래인데 음악이 이렇게 딱 나오면 스톱 막 그 신났어. 너무 신났어. 그 탈북 여성들이 그래갖고 막 따라 부르는데 그 좀 약간 우리나라처럼 신나게 막 따라 불러 일어나서 근데 그게 이제 찬양하는 노래인 거예요. 북한을 찬양하는 북한에서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 들었던 노래라서 막 얼굴이 이렇게 상기돼가지고요. 되게 재밌어해요. 게임하고 있으니까 막 신나가지고 했는데 그걸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니 신나게 봤는데 그게 북한 찬양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거야. 그런 심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심의위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어떻게 이런 방송이 나갈 수 있냐고 막 욕을 해대더라고. 근데 저는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그럼 이런 게임을 시켰는데 그러면 탈북자들이 그럼 안 하냐.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거 가지고 이게 무슨 고무 찬양이냐 놀려놓고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뭐냐면 결론은 그 방송의 취지는 뭐였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노래를 어렸을 때 안 가르치지 않냐. 그런데 얘네들은 유치원 때부터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노래를 이런 사상적 노래를 주입식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냥 노래만 나오면 자동 반응한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비아냥거려요. 북한에 대해서 찬양 고무가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나라 이제 보수단체에서는 그걸 보고 찬양 고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심의에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의 이 상황 전체가 너무나 웃기다. 이걸 심의하는 우리도 웃기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찬양 고무라고 생각하시는 심의위원들도 진짜 골 때리고 이제 정말 코미디다 지금 이 상황이. 그리고 탈북자들은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나오라서 노래 부르라 그래서 노래 불렀는데 지금 이 사람들 다 만약에 이 방송이 찬양 고무라는 것으로 되면 이 탈북자들은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건데 지금 정말 방송이 개판이고 도대체 뭘 어떻게 심의도 개판이고 이 상황이 되게 우리가 문제다라고 제가 그때 막 너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막 한심해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방송 그 사람들에 대한 방송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요즘 김어준 씨가 자꾸 무슨 여성분 이름 까먹었는데 북한 여성 자꾸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뉴스공장에서도 얘기하고 다스베이드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요. 그 취지가 북한에 대해서 좀 약간 알고 별 뉴스도 아닌 내용이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게 이질감을 없애려면 자꾸 들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 취지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이거는 시사 토크쇼랑 보도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예능에 대한 분석도 있어요. 이제 쇼나 이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예능에서 특히 이제 북한 여성들 탈북 여성들을 굉장히 주준적으로 쓰면서 뭐 좀 산정적으로 다룬다거나 그런 거 많아. 아니면은 이렇게 어쨌거나 남녀 성평등에서 좀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서로를 알아가고 이런 하는 데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 보고서 사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 달리 이제 시사 토크쇼나 보도에서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갈등을 부추기는 쪽으로 종편이 방송을 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같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에서는 좀 정제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면 되고요. 예능이란 이런 데서 적당히 그런 어떤 북한 뭐 탈북자들이 완전히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거의 시킨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평양 근처에도 살지 않았는데 막 평양의 그 정보 고위층이 한 얘기를 막 자기가 들은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다 거짓이다. 지났는데 막 너무 최신 정보 알고 있고. 그건 다 거짓이다. 다 알려준 거다. 원하는 말을 말하는 거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반면으로는 또 북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도 하는 분명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탈북 관련된 보도, 탈북자가 나오는 방송 무조건 다 하지 말아라라든가 또는 북한 관련 뉴스 너무 많이 하니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진실을 말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해서 방송하는 그러니까 방송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 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노웅래 의원은 애초에 이거를 지적을 하면서 어떤 취지에서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를 입수한 노웅래 의원은 그 박근혜 정권 스스로가 연구 결과와 정반대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를 활용하지 않은 게 아니겠냐 뭐 이런 지적을 했대요. 근데 사실 보고서 내에서도 이런 지적과 좀 맥락을 같이 하는 듯
보이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종편 뉴스의 공정성에는 채널들 간 차이가 존재한다. 네. 가령 18대 대선에 대한 보도를 중심으로 종편 뉴스의 공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대 대선 국면에서 종편 4개 채널 중 TV조선과 채널A가 정량적 및 정성적 차원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향성, 주로 박근혜 후보 편향성을 드러냈다. 전체 450개의 선거 관련 뉴스 중 인터뷰의 출연자의 후보 편향성이 드러난 뉴스 중 82%가 그리고 진행자, 기자, 앵커의 편향성이 드러난 뉴스 중 23개가 이 두 채널에 집중됐다. 특히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TV조선과 채널A 진행자, 앵커, 기자 등이 드러낸 편향성이다. 이들은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의 절대적 가치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종종 개인적인 주장, 얼굴 표정, 윤색적인 꾸민말 등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표출하곤 했다. 이런 특징은 북한 통일 관련 보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이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이제 뉴스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후보 시절부터 편향을 드러냈다. 네. 이런 지적인데요. 네. 실제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면서도 적대적 대북 관계를 유지하고 또 국내 정치에 이를 이용한 상황에서 이 보고서를 활용할 이유가 있었겠냐는 노웅래 의원의 이제 지적과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활용하지 않은 보고서에서 방송, 특히 이제 종편의 북한 통일 관련 아이템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 결과들을 보면 통일을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방송과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하게 하거든요. 70년 이상의 이제 분단의 시간만큼 남북 사이에는 물리적이고 또 환경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거리감들이 생겼고 세대별로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매우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대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언론, 특히 방송이 담당해야 할 책무는 좀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회적 문화적 통합에 문제가 생긴다면 통일은 우리 사회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통일이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TV가 담당해야 할 몫을 진지하게 사유하고 실천하는 게 요구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지적이 사실 지금의 TV나 방송, 언론에서 좀 곱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좀 다르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질감, 우리가 좀 너무 심하게 북한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우리한 주입식으로 받아온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 방식, 이게 통일이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도 문화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서로 간의 이질적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한 정치적 통일이 되더라도 이게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될 수 있다. 부자들한테는 대박이 될 수 있죠. 새로운 그 기회에 여기 좁은 땅에서 지금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돈은 많고 그런데 그런 식의 통일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분명한 이제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북한 관련된 방송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북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문화나 왜 북은 요즘 보니까 그 북한도 아나운서들이 그 예전 그 아주머니 이렇게 딱 해서 하는 거 그거 이제 끝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아나운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 방송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도 안나경이 결단하는 게 그러니까 아주 안나경이 아주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KBS고 뭐고 아나운서들이 서로 안나경 흉내내느라고 안나경 흉내내느라고. 그 전에는 한번 크게 한번 바람이 불었죠. 네. 그런데 그 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변화들이 있어야지 될 것 같다.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에 할 역할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북에는 사람이 안 산다고 생각하는 꿀달림. 맞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게 해주는 그 방송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통일이 언제 되던 뭐 비핵화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당장 계속 조금씩 북한에 대한 그 오해를 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기에는 방통위는 어떤 연구를 시키고 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다. 그죠?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이거를 왜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저도 이게 어떤 의도일까가 사실 너무 궁금한데 사실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고 해서 방통위에서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왔으니 방송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아니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이런 결과가 있었고 경향이 이런 게 있고 지금 너희의 북한 무도는 이래라고 정부에서 어쨌거나 발주해서 한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그것이 발표되고 공개가 돼갖고 사람들이 그게 회자가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저희는 뭐 민원연에서도 계속 이런 종편 보도나 이런 게 문제 있다는 걸 지적을 하지만 정보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도 이렇다. 그건 사실은 반향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규제기관에서 너희 종편 보니까 너희 이런 편향성 드러내더라.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나 좀 체크해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보고서가 활용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세금을 써놓고 말이야. 2천만 원. 2천만 원. 근데 100만 원은 정말 너무 조금 받으셨네요. 저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거의 못 주는 거를 한겨레 20일에서 큰 맘 먹고 왜냐면 그냥 민원연 같은 데서는 그냥 알아서 모니터가 나와야지 되는데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종편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한겨레 20일에서 그럼 우리가 자료조사비를 조금 어떻게 마련해 볼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 편을 이제 같이 한 다음부터는 거죠. 최소 2천만 원 받을 우리 기준은 2천만 원이다. 아니 2015년에 2천만 원이면 지금 근데 정부에 발주받아서 하는 연구를 할까는 계속 고민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 거쳐가는 시간일까? 오늘 참으면 내일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고 오늘 나는 가장 행복해야겠다. 오늘 가장 멋진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탱님 거부터 읽어드릴게요.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어제 시민 방심이 심의하고 나서 들어봤는데 정말 추가 조항 적용을 더 하고 싶을 정도였네요. 김미성 기자는 이왕 민원연에서 많이 알려졌으니 이젠 TV조선에서 퇴사하고 민원연에 와서 제가 제안했던 스파르타 교육을 받고 참된 기자로 변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무서워요. 절대 안 됩니다. 무서워서. YTN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 다시 보여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절대가 사상이 정말 제가 또 말하지만은 이거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미련곰탱님이 하나 더 써주셨는데 수요일에 토요일 광고처럼 유민지 팀장님과 통화했는데 예전에 이모 조카 특집이라고 했던 게 후회될 정도로 엄청 젊으신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캠프 사진 봐서는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실 정도의 옆집 사시는 누나 같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어제 끝에 나오는 단골 광고인 슈퍼맨이 안 나와서 슬펐다는 1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주세요. 근데 유민지 팀장이 정말 어려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나이에 비해서 아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느끼는 유부녀로서의 그 정체성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어려요. 네. 지금 미령곰탱님은 또 나이에 비해서 조금 노안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뵀거든요. 상당히 귀여운데, 귀여운 분이신데. 자, 레이니 칠세님 거 읽어주세요. 이거 이 PD님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읽으면 안 되죠. 자, 읽어주십시오. 대체 이 PD님의 끝은 어디인 건가요? 예전에 제가 노래방 가면 자주 불러서 그 음악이 나오는 순간 김미인 걸 바로 알았는데 대체 무슨 특집이지 하고 궁금해하는 순간 김미선 특집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정말 감탄의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니 칠스님도 약간 연식이 나와요. 약간 이거 김미를 김미선 특집에 갖다 붙이는 것은 그 아재 개그 아니야, 아재 개그.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진짜 뭐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감탄해 주시면은 아니 레이니 칠스님처럼 감탄의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정희 PD 이러면 너무 또 기고만장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끝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김미선 기자에 대한 얘기 이제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포 가신 처장님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히 다녀오셨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충북
가족이 이제 충북 지역에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한 번쯤 방문해 주시면 꼭 번개에 참석하시겠다고 합니다. 직관하고 싶으시답니다. 네, 그리고 티에노님이 특유의 발음과 억양 때문에 제가 나름 팬인 김미성 기자가 간만에 등장을 했군요. 팬이 많으세요? 김미성 역시 기자로서도 존재감을 가시하는 분이세요. 기자가 되셨으니 다음번 북미 정상회담 때 꼭 취재를 가셔서 암살 음모를 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격이 가능한 것들 미리 답사도 좀 하시고. 안 돼. 오케이 팀장님의 나레이션 광고 잘 들었습니다. 물론 BW의 잘가라 TV조선 광고도 좋고 딕션이 뛰어난 유 부장님 광고도 훌륭하지만 옥 팀장님이 하시는 마지막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연기력이 뒷받침되셔서 그런지 국어 시간에 배우는 한의 정서가 느껴지는 여운이 있었습니다. 아니 옥 팀장님이 요새 연기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좋아야 돼. 아니죠. 의외의 이런 자기 소질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해봐야 소질을 처음에는 그렇게 발견한다. 안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 쪼니까 점점 발전하더니 이제는 거의 뭐 연기자가 프로의 되셨어요. 최고의 연기자가 되셨죠. 자, 주성치 하실 때 리포트 발성은 민원연의 엄성섭 하셨습니다. 참 다들 왜 이렇게 재밌나요? 자, 신플레이어님께서 뭐라고 쓰셨냐면 저널리즘 제의를요. 그게 최선인가요? 이제 KBS가 방송다운 시사방송을 하려는데 수고하세요. 이렇게 써주셔서 도대체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글을 쓰신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미탈이 제이를 더 많이 칭찬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이의 지금 상태가 최선이냐고 묻는 것인지 뭘 쓰신지 제가 몰라서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저희는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KBS 정상화 이후에 가장 돋보이는 좋은 시도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는 좀 잔소리했죠. 요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취재력이 많아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말로 대충 털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점점 좋아지고 있고 특히 아이템을 잘 선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너무 이재명 보도 이런 것만 자꾸 해서 이게 좀 너무 화제의 내용만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조선일보 특히 조선일보를 잘 털어주셔서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방송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절대로 저를 자주 출연시켜준다고 제가 박수를 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 저희가 제의를 자꾸 그 방송이라고 하나? 우리가 이렇게 놀렸잖아요. 그 놀리는 것처럼 느껴지셔서 그랬다면은 그거는 이제 사정이 있다. 제가 저번 2번째 출연했을 때 미타를 3번이나 언급했는데 그게 모조리 편집돼가지고 서운한 마음에 우리도 제이를 제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제이가 나오면 무조건 편집하겠다. 이런 이정희 PD의 장난이 있었습니다. 이 PD로서 하는 짓이죠. 심지어 삐처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서운한 이거 오해하셨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심플레이어님이 또다시 댓글을 썼습니다. 처장님 댓글 감사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제이에 대해서 방심히 얘기를 하시길래 봉우 씨가 그 처장님 제이도 나가고 JTBC도 나가시고 MBC도 나가고 해서 더 좋은 말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봉우 씨가 뭔가 제이에 대해서 방심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저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간에 민원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화이팅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뭐 여기저기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좀 더 저희 보고서가 좀 더 이제 활발해지면 저희가 지금 뭐 인턴도 뽑고 해서 사람들을 충원해서 좀 더 많아지면은 더 봉우 씨도 여기저기 나가고 이렇게 저희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노님 읽어주시죠. 조선일보 TV조선이 이재명에 올인하는 이유가 있죠. 여당 유력 정치인의 비판과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것 외에 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가 갈라져 있죠. 이재명 건 때문에 민주당 지지가 우세하던 많은 커뮤니티들이 다 오염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이걸 지속적으로 다뤄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이의 갈라치기를 심화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보수 세력에 유리하다고 보는 계획적이고 의도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이거는 약간 김어준 씨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재명 씨를 옹호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나쁜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습니다. 굿바이 민원연 하셨는데요. 그렇게 보셨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 정도로 이게 음모론이다 이런 식의
개념은 저희 보고서에 전혀 없고요. 다만 TV조선이 해도 너무한다. 너무 많이 방송하더라.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뉴스거리가 있다고 하다 심지어는 고성국 씨조차도 그렇게 씩씩거리는 이 방송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수위가 정말 참다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수위만 지금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 이재명 판에 뭐 이재명 논란 이 판에 끼어들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생각은 사실 의도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게 그럴 만한 뉴스 가치가 있는가 보도가 너무 선정적이고 한심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드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TNO님이 정말 재밌는 말을 써주셨는데요. 고성국이 화가 난 건 1. 정치평론계에 나름 거두라 스스로 생각하는데 요즘 듣보잡 평론 애들이 물을 흐려서 삐졌다. 2. 이거 더 이상 해도 전혀 야당에 득이 되지 않는다. 난 나름 정치 컨설턴트다. 3. 이게 이재명 띄워주는 거 모르는 너네가 하수다. 라고 지금 나는 고수야. 나는 친절히 알려주는 거야. 라고 이런 자신의 TNO의 내내 망상을 적어봤습니다. 워낙에 이 양반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아서 워낙에 네.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을 무시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조선에 대해 옳은 말을 해도 곱게 들리지 않습니다. 스피커를 공격한다기보다는 오염된 스피커는 거르자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희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강용석 그 방송을 계속 내놓고 네.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진짜 빵 터진 게요. 그 보고서 중에서 강용석이 이제 구속이 되니까 그럼 김부선은 어떡하냐라고 또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네. 고성국 씨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뭘 어떡하냐고 왜 나한테 왜 물어보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이렇게 세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냐 뭘 평론하라는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고성국 씨 세게 나온다. 어찌됐든 TNO님의 이 세 가지 뇌뇌망성 중에서 최소한 첫 번째 나를 너무 무시한다. 나를 이런 쓸데없는 거에 갖다가 물어보고 그러지 마라. 스캔들 뭐 이런 거. 네네 이런 거에 넣지 마라. 나는 정치평론가다. 네네 네. 그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뭐 또 안 읽은 거 있나요? 밑에 레인 칠세님께서 네 저기 조선일보 굿즈라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셔가지고. 진짜 저도 이거 봤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동아일보에도 이런 그 동아일보 견학을 가면. 이런 걸 해주거든요. 굿즈를. 네, 굿즈를 해줘가지고 신문 동아일보 일면에 자기가 배치될 수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앞에서 딱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해주나요? 자기 자신이 동아일보 일면이 됩니다. 일면 사진 기사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로 만들어주고 신나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서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견학시켜줘요. 뭐 괜찮아 보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나오지 않는다. 조선일보 뮤지엄 이거 웃기는 네. 민원연이 뮤지엄이나 만들어야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일보와 그 얘네들의 좋은데요. 친일과 이런 전략을 다 만들어서 제가 40주년을 대비해서 한번 또 펀딩 한번 때려가지고 40주년에는 민원연 뮤지엄의 관장으로서 건물 하나를 재밌다. 상상하는 재미가 있군요. 일자리 창출인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막 교육해주고 외국 보도의 역사 막 이런 것도 교육해주고. 괜찮은데요. 네, 조선일보만 하냐 나도 한다 이러고. 신문박물관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그런 역할을 안 하죠. 그런 어떤 문제적인 행태는 전혀 정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친일이나 이런 분 역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역사적 관점에서 사실은 신문들이 그 시기에 어떤 역할들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댓글을 제가 어제 하루 없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읽었네요. 재미있으셨죠? 네. 네,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